자,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리 파트에 관한 지문으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대리 파트에서 최소한 우리가 두 문제 내지 최대 네 문제인데 평균적으로는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례 태도와 다른 것은 본인으로부터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혜를 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끝나서 뭐요? 본인을 대시해서 이전 등기까지 할 권한도 있다고 하죠. 즉 한마디로 능동 대리인은 수동 대리권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죠. 즉 계약 체결의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대실 받을 권한이 있다. 근데 답은 너무 쉽게, 이거 기본적이죠. 계약 체결의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 취소할 권한은 없다. 그죠? 즉, 대리인의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래서 대리인의 계약에 해제, 취소 사유가 있다라도 뭐요? 해제, 취소는 원칙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죠? 즉, 대리인은 해제할 권한이 없다. 자, 그 다음 3번 지문. 자, 이런 것도 요령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3번 지문이 너무 지문이 길죠, 그죠? 그럼 짧은 지문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4번 지문 갈게요. 대여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죠.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부터 다시 특별한 대리권 수권이 필요하다. 맞죠, 그죠? 우리 시험도 여러 번 떴던 거고. 그 다음 5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은 없다죠. 그럼 볼 필요도 없이 뭐요? 5번 지문이 다 맞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지문이 긴 게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요령 중에 속합니다. 자, 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자가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부동산의 처분권까지 위임을 받았다. 그죠? 그때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너무 손해다. 그죠? 이와 같은 권한까지 받은 거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이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너무 제일 길죠. 그죠? 그러면 빨리 다른 지문부터 먼저 보시고, 아니면 뭐요? 긴 지문이 답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시간을 줄이는 요령입니다. 자, 40분으로 갑니다. 40번. 갑 소유 X 토지를 매도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갑으로부터 수여받은 어른, 임의대리죠. 항상 대리 파트도 있으면 주인공을 누구로 삼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대리입니다. 행위자인 대리. 갑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병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탈락사. 1번. 대리인은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죠? 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그 다음 2번 117조 문제입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갑은 의뢰 제한 능력을 이루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죠? 대리는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병가의 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 여부가 문제된 경우 궁방만 본인 기준이죠.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을을 기준으로. 그죠?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 3번. 궁방만 본인 기준이다. 그죠? 나머지는 모두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 4번 지문 우리 시험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주의 표시하시고, 즉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도 대신 받을 권한이 있죠. 자, 그래서 4번 지금 보세요.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러면 법적으로 누가 받은 거예요? 본인이 받은 거죠. 그럼 상대방의 채무는 끝났다. 그죠?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그때 대리인이 본인 갑에게 이를 전달치 않더라도 뭐요? 이미 상대방의 매매 대금 시험은 끝났죠, 그죠? 자기들끼리 불법 행위 등의 문제죠, 그죠? 예. 상대방 이미 적법하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요? 대리인 취급한 법 없다면 상대방 뭐요? 본인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개했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질문이요. 갑이 에게 매매계약 체결과 이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행했다고 하죠. 포괄적 대리권. 그때 특별한 사실이 없는 대리인은 이행기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그죠? 대리권 범위에 관한 문제를 위주로. 자, 4번 지문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41번 갑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매매 계약 등 행위를 하면 뭐요? 자신의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된다. 그죠? 이를 현명이란다. 그죠?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명시, 묵시적으로. 자,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치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뭐요? 115조 전문구죠.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본다다. 그죠? 그래서 대리인은 내심으로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115조 후문이요. 근데 현명한 바 없더라도 뭐요?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때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는 게 포함되니까 알 수 있었을 때는 현명된 것 똑같이 그 행위는 본의 효력이 미친다. 그죠? 미친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표시치 않고 마치 본인 자신이 한 것도 외관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볼게요.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도. 자, 답이 지문에 쓰였죠, 그죠? 이같이 명시적인 현명은 없지만 뭐요? 대리인의 행위에 대리 의사가 있다고 해석이 되었죠. 그럼 현명이 된 겁니까? 안 된 거예요? 현명이 된 거잖아요. 묵식 현명 거죠. 그때는 유한 대리가 된다, 그죠? 즉 명시적으로 현명한 바 없지만 해석상 뭐요? 대리인이 대리 의사로 행위한 것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죠. 묵시적으로 현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항상 어떤 예를 들었죠? 아버지가 너무 연로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대해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근데 이와 같은 사정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져 있다, 그죠? 그래서 자식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A의 대리 가보고요. 명시치 않고 마치 아버지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버지 이름을 직접 적고 아버지 이름을 도장을 직접 날인하더라도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현명이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해설이죠. 그래서 판례하면 뭐요?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할 필요 없고 뭐요? 본인 명의로도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죠? 예,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3번 지문 금방 밑줄 끈 부분을 기억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는 단에서 찾아야 돼요. 명시적으로 현명한 뭐 없죠, 뭐요?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거로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해석상 대리 의사로 행위한 걸로 뭐요? 인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묵시적 현명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야. 그러면 현명이 있기 때문에 유한 대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한 대리가 된다. 그 다음 이 부분은 5번 지문 뭐요? 여기서보다는 표현 대리 파트에서 지문이 될 수 있는 주요 지문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만 없을 뿐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되죠.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그죠. 근데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치 않고 단지 본의 성명을 모여 자신이 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했다. 여기까지. 그럼 뭐요? 대리 행위를 표시치 않았다는 거죠. 즉 대리 행위가 없었어요. 대리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죠? 예.
표현 대리 파트에서 기본 판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행위 자체는 있어야 돼요. 그럼 대리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리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42번 지문으로 갑니다. 갑은 피용자 을에게 항상 대리인이 누군지 그죠? 그러면 을은 갑의 임의 대리죠. 갑이 본인 피용자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을은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복대리로 선임했다. 이 경우 갑을 병의 법률 관계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을은 임의 대리죠.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그죠. 어떤 경우만 본의 성낙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죠. 그래서 을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첫 것이고 병을 복대리로 선임하려면 그때는 뭐예요? 본인의 성낙이 있어야 되죠. 본인의 성낙 유무 관계없이 병은 척복에 갑을 대리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뭐예요? 본인의 성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즉 임의 대리는 본인의 성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그죠. 120조. 그 다음 2번. 그때 대리인이 본인의 성낙에 의해서 뭐예요?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다 그죠. 그럼 적법하죠. 그때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권한에 의존한다 그죠. 따라서 선임했더라도 그 후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의 대리권은 소멸한다죠. 한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복대리의 대리권을 소멸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반대로. 그 다음 그래서 3번이죠. 병을 복대리로 선임했더라도 뭐요? 을은 여전히 갑의 대리다 그죠. 정답 3번. 4번으로 갑니다. 복대리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체크할게요. 5번이 누굽니까? 복대리죠. 항상 복대리에서 뭘 묻고 있어요? 표현대리 성립을 묻는다 그죠. 그럼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죠. 있다. 복대리인에게도 뭐요? 모든 종류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43번으로 갑니다. 갑은 그 소유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대리권을 친군 을에게 수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날 넘는 표현 대리가 지문화 되겠다 그죠? 수했는데 을이 갑을 대리해서 아예 뭐요? 토지를 벽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예. 토지 매매 계약은 무건대리죠. 다만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뭐요? 을에게 대리가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날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자 볼게요. 옳은 것은 표현 대리 파트에서 기본 지문입니다. 유권 대리 체크할게요. 표현 대리는 어디까지 뭐요? 무건 대리다 그죠? 유권 대리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 병이 을의 행위가 뭐요? 유권 대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중에는 뭐요? 무건 대리인 표현 대리 중에 포함됐다 볼 수 없다 그죠? 예, 기본 지문. 어디까지나 표현 대리 무건 대리입니다.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무건 대리인 표현 대리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다음 어디까지나 표현 대리도 뭐요? 무건 대리죠.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치 않는 한 무건 대리 일반의 효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뭐요? 채고는 누구에게나 채고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채고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채고는 악의자도 채고할 수 있다. 철회는 누구만이?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바로 2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뭐요? 2번을 답을 했다면 뭐요? 절대 이하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예. 나의 믿음을 믿고 그냥 쭉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믿고 절대로 이하로 보지 마세요. 본다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즉 최고는 뭐야? 악의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3번. 상대방 병이 같은 질문이 이제 반복되겠죠. 이제 철이겠죠. 그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가 없음을 알았다는 거죠.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죠.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본 지문이요. 표현 대리 파트에서는 이제는 나머지 볼 필요 없죠. 요 단어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상대방의 가실을 주장해서 가실상계에 따른 경감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가실상계할 수 없답니다. 가실상계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권한 없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은 권한을 넘는 행위도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자, 정당한 이유 거기다 체크하시고 상대방 병이 을의 대리가 권한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을에게 대리 매매계약 체결 대리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뭐요? 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여부는 뭐요? 계약 성립 이후의 모든 사정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사정만 그죠? 행위 당시의 사정만.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만. 예전에는 이 파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126조에서는. 그 다음 하나 더 적을게요.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도 누가 입장합니까?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즉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은 다 주장하고자 하는 자고죠.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는 뭐예요?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근데 상대방 입장이 두 가지죠. 차고 파트에서 중과실과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대에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44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아파트의 임대에 가서 이렇게 대리권을 주었고 을은 X를 벽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똑같이 뭐요?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죠. 즉 임대할 권한까지만 줬습니다. 근데 아예 매도를 해버렸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무효 체크할게요. 일단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뭐요? 일단 대리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요? 대리 행위 자체가 일단 유효해야만 된다. 그죠? 그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에 따른 어떤 법률 효과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죠? 예. 무효이면 그죠? 예. 무효인 이유는 뭐 강행법규로 무효일 수도 있고 허위 표시 무효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서 허위 표시로 뭐요? 무효인 경우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한번 지문화 됐습니다. 일단 무효라면 뭐요?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사기 강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사기 강박한지 보세요. 체크할게요. 을이. 아니요. 자, 이거 사기 강박의 문제가 아니라 대리 행위가 있는지 문제입니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뭐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죠. 그죠? 현명. 즉, 대리 행위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을이 뭐요? 자신이 갑인 것처럼 기망하여 간명의로 병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는 대리 행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기억과 뭐요? 미연이 표현대리 파트에서는 요 사이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뭐요?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대리 행위 자체는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마치 뭐요? 자신이 본인 것처럼 사수를 써서 뭐요? 본인 이름을 모용하여 본인 것처럼 직접 법률을 한 경우 그거다. 그죠? 이 경우는 대리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두 번째. 행위 자체는 뭐예요? 대리에게 대리권을 얻어서 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된다. 따라서 무효인 거는 전부 다 표현대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 디귿. 어디 체크하시면 돼요? 복대리인. 나머지 필요 없다. 그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는지, 그죠? 복대리인의 행위도 모든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즉, 을이 복인권도 없이 복대리를 설명하여 병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뭐예요?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죠?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협의의 무건 대리에 관한 130조부터 뭐요? 135조 내용을 물을 겁니다.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을은 갑의 대리나 사칭하여 갑 소유 토지 간의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갑을병사의 법률 관계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하튼 협의 무건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죠. 그때 그 추인은 을이 아닌 병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을필익으면 맞는 것 같다 그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무건 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뭐예요? 효력은 있지만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대항만 못한다 그죠? 또 추인은 누구에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 을필익으면 틀립니다. 추인은 상대방 또는 뭐예요? 상대방의 성계인 무건 대리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 본인 추인하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건 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추인으로 상대방에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통과를 했다 보고 2번 갑니다. 135조예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쉬운 지문이에요. 갑이 추인치 않고 을이 뭐요? 자신의 대리권도 증명받지 못한 경우 누구의 선택요? 상대방 병의 선택이죠. 을 자신의 선택 틀렸습니다. 선택에 쫓아서 상대방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상대방은 설이 무과시해야 된다 그죠? 135 책임을 진다. 근데 여기다 135조 책임을 지려면은 대리인이 뭐요? 능력자라는 거죠. 제한 능력자라면 이 같은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하나 그죠? 이 같은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장례도 떴다 그죠? 이 같은 무건 대리인회가 제3자의 문서 위조 등 뭐요?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더라도 뭐요? 135조 요건이 구비되면 무건 대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즉 요건이 구비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과실 책임. 그다음 추인은 본인의 단독 행위다 그죠? 근데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추인이죠. 일부 추인 내지 변경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고, 그다음 추인 효력 발생식입니다. 133조. 제일 쉽고 제일 많이 떴던 거예요. 협의 무건 대리에서는. 본인이 추인하면 언제부터입니까?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뭐요? 계약 시에 소급해서다 그죠? 소급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 4번 계약 당시에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죠? 악의자죠.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5번 상대방 병은 본인에게 추인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그때 본인이 뭐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131조 46번으로 갑니다. 계속 협의 무건 대리에 관한 지문입니다. 무건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을 대리하여 갑소액서 부동산을 배에게 매동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유일한 판례사이다 그죠? 협의 무건 대리 파트에서 그죠? 여기서 뜰 수도 있고 신의적 파트에 뜰 수도 있습니다. 무건 대리인이 본인 갑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 본인께서 추인 거절한 것은 신의책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 다음 131조입니다. 상대방 병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확답이 없으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유건 대리 체크할게요. 상대방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 계약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행위는 뭐예요? 유권대리라고 주장한다고 하죠. 그 주장에는 무권대리인 표현대리 중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없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가 된 경우 밑줄 볼게요. 중요 표시하시고 민법 총책 문제가 아니에요. 물권법의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은 뭐예요?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된 걸로 추정된다 그죠? 적법하게. 그렇기 때문에 갑이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때 뭐예요? 상대방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틀렸어요. 이미 뭐예요? 을에 의해서 갑소유 부동산이 뭐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뭐예요? 병에게 이미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이미 그 등기가 되었던 뭐예요? 본인이 아닌 타인이 했던 뭐예요? 그 타인이 정상적인 뭐예요? 대리인으로서 대신 등기한 걸로 뭐예요? 추정이 됩니다.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등기한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대리권의 부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는 뭐예요? 적법하게 된 걸로.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아닌 뭐예요? 을이 대신했죠. 그러면 그 을은 적법하게 대리인으로서 등기한 걸로 추정됩니다.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리얼 지문이 제일 힘들죠. 예, 물권법의 등기 추정력에 관한 지문입니다. 47번 갑니다. 갑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대리권을 넘어 갑의 대리에서 병과 갑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즉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받은 자가 엉뚱하게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으로 가장 틀린 것은 즉 무권대리죠. 그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원 없는 표현대리가 성립 가능하다. 그죠? 자 볼게요. 1번 상대방 병이 무권대리 때문에 본인에게 자 볼게요.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죠? 악의자죠. 악의자로도 뭐요? 갑이 계약, 매매계약 추인을 거절하면은 병은 각각 을 누구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135조요. 자, 135조.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자가 대리권도 증명 못하고 본의 추인도 얻지 못하면은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뭐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죠. 다만 이와 같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 한다고 하죠. 135조 이하. 상대방이 이미 악의자죠. 악의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135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하죠. 예. 주의하시고. 그 다음 2번 최소한 이와 같은 135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요? 무권대리인이 능력자리 되죠. 근데 보니까 을이 미성년자다. 그죠? 미성년자. 그때 상대방 병은 을에게 130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죠? 그죠? 예, 최소한 무권대리인이 능력자란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135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 다음 3번 상대방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죠? 악의자. 악의자도 뭐요? 최고는 할 수 있다죠. 답은 쉽게 듣죠? 최고권 행사는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4번 126조 문제입니다. 상대방 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죠? 그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그때 본인 갑은 책임져야 된다. 그죠? 병의 이행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26조가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 5번 병이 악의자죠. 을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죠? 그때는 철회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예, 정답은 쉽게 듣죠. 최고권은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 그죠? 자, 1번 지문을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1번 지문 주의하시고. 자, 지금부터는 무효 취소로 갑니다. 자, 무효 취소 파트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무효에서는 뭐야? 137조부터 139조, 그 중에서 조문자체로는 139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일 문제로 뜬다면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문제가 뜰 겁니다. 취소 파트에서는 뭐야? 143조, 144조 추인의 효과와 추인의 요건, 그다음에 법정 추인에 관한 145조가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37조다. 그죠?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2번 기본 판례. 우리 시험도 최근에 여러 차례 지문이 됐습니다.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지만 그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어떠한 법률 효과도 생길 수 없죠. 따라서 무효인 법률액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뭐예요?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없는 거다. 그죠? 그럼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다. 그죠? 없다. 매매는 일체 법률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불공정 행위 무효. 절대로 추인은 할 수 없다. 그죠? 벌써 두 번째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할 수 있다. 그죠? 공정한 매매로 전환은 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법률회가 불성립 동그라미할게요. 일단, 유효, 무효 문제는 최소 뭐요? 성립한 이후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매매가 성립조차 못했는데 그 매매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는 판단할 수 없죠. 처음부터 불성립이라는 뭐예요? 무효, 유효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전환될 수 없다. 그죠? 무효 추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일단 성립해야 돼요. 성립조차 못했을 때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든지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최소한 성립은 해야 한다. 그 다음, 139조죠. 무효는 추인하도 거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알고 추인한 데는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죠? 새로운 법률에 보니까 언제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입니다. 다만 추인이 유효하려면 그 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행위, 그죠? 강행법규 위반행위라든지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그 다음에 뭐요? 104조 폭리행위, 이런 것들은 뭐요? 절대로 추인하지 못한다. 그죠? 추인하지 못합니다. 자, 단일 문제로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49번으로) 갑니다. 갑은 허가 구역 내는 그 소유 X 토지에 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을이 매수인, 갑이 매도입니다. 비록 이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즉 유동적 무효라는 소리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일단은 뭐요? 허가제를 매매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2번,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치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은 이를 위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죠? 아직까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며 손해배상 내지 계약 해제는 불가능. 그 다음 3번,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동시이행 항변권 파트에서 뜰 수가 있다. 따라서 허가제는 뭐예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매수인들의 매매 대금 이행에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죠? 자신의 을에 대한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뭐요?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사이는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이 부분. 여기서 뜰 수 있고, 채권법에서 동시이행 항변급 파트에서 질문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허가 절제도 뭐요?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진이 없으면 뭐요? 이제는 허가받을 필요 없죠.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5번에 올게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 유효죠.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뭐예요?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 전에 뭐야? 합의도 무효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도 무효고, 합의에 따라 뭐야? 등기가 되었더라도 무효고, 다 무효입니다. 싹 다 무효예요.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합의가 따라도 뭐예요? 그 합의 자체가 무효고, 이미 뭐예요? 병 앞으로 그에 따른 등기가 넘어가 있더라도 뭐예요?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50번으로 갑니다. 법률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40조 취소권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성 의사표시한 자, 그자의 대리인 또는 성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140조. 그 다음 2번. 추인 효과입니다. 143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3번. 최근에 우리 시험도 떴다고 죠. 여러 시험에 탐구해요.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자, 체크할게요. 일단 취소권자가 행위를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다음 행위는 뭐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뭐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는 유효하게 할 수가 없고. 너무 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어, 그죠? 이미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 추인은 없다, 그죠? 취소 추인은 할 수 없다. 근데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정답 3번. 그 다음 4번.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요. 법정 추인은 누구의 행위만이, 취소권자 행위만이,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체크하시면 되죠. 취소권자의 법정 대리, 이 보리 없이 뭐요? 강제 집행을 했다, 그죠? 그럼 추인한 거로 본다, 그죠? 법정 추인 사유는 6가지죠. 전부 또는 일부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지도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마지막에 강제 집행이다, 그죠? 이와 같은 6가지 행위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누구의 행위? 취소권자의 행위였을 때만 법정 추인됩니다. 그 다음 취소권 행사 기간이죠.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뭐예요? 3년. 법률에 관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된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 그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죠? 자, 51번으로 갑니다. 제140조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한 능력도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는 뭐요? 여기만 보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질문이 길면 뭐요? 마지막 질문을 먼저 보세요.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묻고 있다, 그죠? 그럼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그 요건은 절대 안 속이니까. 그래서 앞부분은 요건을 설명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취소권자가 취소했죠. 그럼 소급해서 뭐 됐죠, 그죠? 취소한 경우라도 무효행위 추인은 할 수 있다, 그죠?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그때부터다, 그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맞죠, 그죠? 그다음 4번 근로계약이 취소가 되면,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틀렸다, 그죠? 즉 성질상 근로계약은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 뭐죠? 이항에 제공한 근로계약을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죠, 그죠? 정답은 4번. 그다음 5번은 제일 많이 듣던 질문이다, 그죠? 차고파트에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매수인은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다. 52번으로 갑니다. 법정 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그러면 뭐요? 법정 추인이 되려면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만 한다, 그죠? 그러면 5개의 지문 중 뭐요? 빨리 상대방이 행위 주체인것을 찾으면 돼요. 자, 그러면 보니까 뭐요? 3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죠. 바로 끝났죠. 나머지 지금 볼 필요 없죠, 그죠?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를 취소권자가 행위를 해야 돼요. 상대방 행위는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즉 추인은 뭐예요?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취소권자만이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이 되려면 그 행위 자체가 취소권자의 행위여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 시험은 제일 쉽습니다. 예전에 제일 어렵다, 그죠? 이제는 이런 질문은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지만 살피면 된다는 겁니다. 살피면. 53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취소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사례 문제인데 지문만 보도록 길죠, 그죠? 그럼 항상 이 파트가 뜬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순서상 아마 21번 정도에 위치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부탁드리고 있다, 그죠? 이런 질문은 뒤로 미루어야만 합니다. 풀어볼게요.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18세 때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명화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4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당시 을은 갑의 외모로 봐 그가 성녀라고 생각했다. 그럼 을은 뭐예요? 선의자죠, 그죠? 선의자. 현재 갑이 미성년자, 아직까지 미성년자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은 갑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때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구만이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만이, 그죠? 그래서 병은 추인할 수 있으나 갑은 추인할 수 없다, 맞죠, 그죠? 네. 그 다음 3번 이때 지금 법정 대리인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고 있죠. 그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을 누구라고 보면 돼요? 당연히 원칙, 그죠? 친권자로 보고 하시면 돼요. 친권자. 이자가 친권자가 아니라면 뭐야? 후계이라는 제한 문구를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뭐예요? 1차적으로 친권자가 법정 대리죠. 그럼 아무런 제한 표시가 없으면 법정 대리는 뭐예요? 친권자로 보시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을이 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서 추인 여부 확답을 촉구했다, 그죠? 그때 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예요? 추인한 것을 본다, 그죠? 추인한 걸 본다. 원칙적으로 친권자니까 뭐예요? 15조 이하 추인한 걸로 본다. 이자가 후계라면 뭐예요? 3번 지문 맞다, 그죠? 근데 이게 후견이 될 만한 어떤 한정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 친권자로 보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병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한 경우
그 계약은 뭐예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죠? 예, 소급해서. 그 다음, 유형비입니다. 끝났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만이죠. 이미 탕진 다 해버리죠. 그럼 한 번도 반할 필요 없다, 그죠? 갑이 매매대금 전부를 유형부로 탕진한 경우, 병이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어른 명화를 반환하고, 그 다음 뭐요? 명화는 반환이지만 대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그죠? 이미 탕진했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남아있지 않다, 그죠? 예, 틀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건에 관한 지문이 진행이 됩니다. 조건 파트에서 한 문제요. 근데 조건 파트에서는 가장 기본이 151조 가장 조건이 반드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답이 되든 안 되든 거죠. 가장 조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지문 중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54번 갑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주장자가 먼저 볼게요. 항상 정명책이 뭐예요? 주장자가 맞죠, 그죠? 네, 주장자가. 상대방이 하는 것은 두 가지다, 그죠? 착오에서 중과실이 있다. 그날은 표현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머지는 뭐예요? 주장자가. 그래서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었는지 뭐예요? 붙지 않은지가 다투고 있을 때 뭐예요? 붙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 149조죠. 정답은 바로 1번이고 2번. 조건이 성취되기 전일지라도 뭐예요? 그 가치가 있다, 그죠?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149조. 그 다음 불법 조건이다, 그죠? 151조.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그죠? 그때는 요사 이렇게 풀고 있죠, 그죠? 조건만 무효로 할 수 없고 그 법률 전체가 무효 된다, 그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조건만 따로 떼어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 다음 4번.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다. 이건 뭐예요?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 그때 그 조건이 정지, 기정유, 그죠?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가 됐다, 그죠? 해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그죠? 그 다음 147조입니다. 조건부 행위는 뭐예요? 성취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 소멸한 비소급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효력을 뭐예요?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서 애조로 소급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해 할 수가 없다, 그죠? 147조요. 55번으로 갑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기한은 도래와 확실히죠. 확실처까지고 법률행위 효력 발생 및 소멸을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기한한다, 그죠? 불확실한 사실에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족거리라 한다, 그죠? 그래서 장래에 반드시 도래하는 사실은 뭐예요? 그때는 기한이다, 그죠? 다만 그 도래 시기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한을 불확정 기한이라 할 뿐이다, 그죠? 그 다음 이 판례, 기한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판례죠. 기억하셔야 돼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반대로 뭐예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이는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다, 그죠? 기한인데 언제 이행기가 도래할지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 기한이다, 그죠? 이 표현 기억하시고. 그 다음 149조, 그죠? 조건부 권리가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었죠. 당연히 기한부 권리도 뭐요? 149조가 준용되죠. 따라서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4조 준용 규정. 그 다음 기한 원칙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죠. 채무자에게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4번 지문 이 부분 기한 파트에서는 가장 어려운 판례 중에 해당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56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로 갑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소멸시효 걸리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채권과 용익 물건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주의할 게 뭐예요? 채권일지라도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그 대표인 게 등기 청구이죠 그죠? 매수인이 가지는 등기 청구는 채권으로 소멸시효 걸린다 그죠? 다만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매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뭐요?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미등기 전매라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도 매수인이 가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 을이 시효완성자다 그죠? 시효완성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도 당연히 채권 소멸시효 걸립니다. 다만 시효완성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뭐요?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 그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등기 청구권이 물건이라면 그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매수인 앞으로 매매 계약에서 적법하게 소유권 넘어갔죠. 근데 사후에 매매가 해제 내지 취소가 됐다 그죠? 자동적으로 말소등기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되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게서 을을 상대로 뭐요? 원상회복 청구를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게 한 물건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요게 소멸시효의 대상 권리 탑니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거 채권 소멸시효 걸리죠. 채권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거이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죠? 유치권 안 걸리죠 그죠? 예. 채권과 용익 물건만이 걸립니다. 57번으로 갑니다. 기산점에 관한 설명이 다른 것은 1번 체크할게요. 기산점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강조하죠.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죠? 즉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 그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무조건 틀립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까? 본래 이행기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죠? 본래 이행기부터. 기산점에서는 이 지문이 가장 단골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즉 아무리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항변권자는 상대방에 대한 뭐요?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정하면 뭐요? 언제든지 이행 기호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에 방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는 뭐요? 재판상 청구 등 중단 사유가 때문에 뭐요? 그 중단회가 확정된 데부터 다시죠. 재판으로 중단은 재판이 확정된 데부터 다시. 그 다음 3번도 단골 지문 중에 하나다 그죠? 이행불능, 채무불행의 하나의 종류죠.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요? 채무불행, 즉 이행불능이 있는 때로부터. 부작위 채권 위반 행위가 있는 때로부터 그죠? 그 다음 정지 조건모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죠? 성취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그죠? 같은 편입니다. 58번 주의 표시하시고 여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떴습니다. 아예 답을 해볼게요. 답을 해봅니다. 169조입니다. 중단은 당사자 및 승계인간에만 거액이 미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들이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는 채권자 그 중에 아무에게나 이행 청구를 하면 모든 연대 채무자에게 중량수 요구입니다. 을이 주채무자입니다.
병이 보증인이요. 그때 440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중단액이라면 뭐요? 자동적으로 보증이도 중단이 된다 그죠? 근데 반대로 보증인에게 중단액이 됐을 때는 주채무자에게는 시효중단액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이 지문을 찾아야 돼요. 자, 볼게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었고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해서 자기 소유 X 부동산의 감명의 저당가를 설정했다. 이 자로 뭐요? 물상 보증이란다 그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며. 자, 그런데 다시 부탁드리면 이런 형태의 문제는 23번 아니면 24번이요. 힘들죠, 그죠? 그럼 뒷부분 밀어야 됩니다. 예. 일단 답을 해오시는데, 자, 보세요. 누구 간에 소송이 있는지 볼게요. 물상 보증인 병이 갑을 상대로 뭐요? 소송을 제기해온다, 그죠? 그때 재판상 청구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피고로서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갑이 피고로서 응소를 한다, 그죠? 그러면 응소 시점에, 그죠? 응소 행위 시점에 중단되죠. 응소 시에, 그죠? 응소 시에 중단이 됩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 떴어요. 응소 행위가 있는 때 중단이 돼요. 응소 시에 뭐요? 그 소송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였다, 그죠? 그 보증에 대한 보증 채무 중단이 돼요. 근데 뒷부분요. 체크할게요. 주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 을의 채무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이 지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보증인에 대한 중단행위는 주채무자에게는 중단효력이 미치지 않는답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갑이 을에게 소송을 했다면 뭐요? 병에게도 그대로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차이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그 다음 176조입니다. 압류 등이 뭐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서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자에게 통지한 후 가려면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갑이 X에 대한 압류를 한 후 이런 사실을 을에게 통지했죠. 그럼 을에게도 시효 중단액이 발생한다, 그죠? 176조. 그 다음. 이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병이 누굽니까? 보증이다, 그죠? 병은 당연히 을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부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은 뭐요? 외울게요. 쉽지 않습니다. 기억 지문, 그죠? 그 부분을 반복을 하시고 59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효 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재판할 수 없다. 자, 이 지문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뭐요?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받을 자가 법정에서 주장해야 되죠. 주장치 않으면 법원은 고려치 않는다. 반대로 뭐요? 제척기간은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 후 그 기간의 도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죠? 그 차이점. 그 다음 2번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죠.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멸시효에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 그럼 원칙 누굽니까? 채무자다, 그죠? 원칙 채무자. 그러면 할 수 없는 자 2명이 오다라고 했죠.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 그죠? 채무자 일반 채권자. 또 채권자는 뭐야? 항상 수업 시간에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채권자는 어떤 표현만 가능하다? 대의만, 그죠? 자기는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을 뿐, 그죠? 따라서 이 자는 채무자를 대의해서만 뭐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가 뭐요? 직접 시효완성을 주장 못한다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상대방 요 2명만 빼놓고 뭐요?
나머지는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두 명은 시완성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두 명의 것이고 나머지는 된다. 자, 볼게요. 3번. 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죠. 포기는 절대로 뭐요? 다른 자기 효력이 미치지 않고 포기하면 그때부터다. 그죠?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포기는 절대로 다른 자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184조죠. 시효는 강행법규 법률행위에서 뭐요? 더 어렵게 배제, 연장, 가중은 할 수 없으나 단축 경감은 할 수 있다. 그죠? 답은 쉽게 떴죠. 정답은 4번. 그 다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뭐요? 기산일에 소급해서 이렇게 생긴다. 그죠? 그래서 기산일 이후부터는 이자 있는 채권을 줘도 이자도 지급할 필요 없다. 167조. 자, 그러면 민법 총칙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소송행위는 뭐예요?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로서 응수한 것도 중단되죠.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뭐예요? 응소하여 소송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이는 것도 재판상 청구가 된다. 그럼 응소가 있으면 뭐예요? 언제 중단이 돼요? 앞에서도 했다. 그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때입니까? 채권자가 응소행위를 한 때요. 채권자가 응소행위를 한 때다. 그죠? 응소행위를 한 때. 쭉 이 행위가 뭐예요? 중단행위이기 때문에 응소행위가 중단행위죠. 그러니까 중단행위가 있는 때. 그죠? 즉 응소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 시효 완성 전 채권이고 완성 전의 일부의 변제. 이건 뭐예요? 시효 중단 사유인 성인이다. 그죠? 성인의 방법은 제한 없죠. 따라서 완성 전에 액수의 다툼이 없는 일부를 변제하면서 뭐예요? 시효 중단 사유인 성인이 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시효 완성 이후에 일부 변제는 뭐예요? 그거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되겠죠.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된다. 그죠? 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중단 사유인 성인. 완성 이후의 일부 변제는 시효 이익의 포기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부터 예전에 답이 됐습니다. 시효 중단 행위는 뭐예요? 시효 진행 이후부터 완성 전까지만. 그죠? 그래서 현존치도 아니한 장래 채권. 미리 승인한 것은 시효 진행도 뭐예요? 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중단 사유인 승인이 될 수 없다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시험도 많은 해수가 지났습니다. 예, 기본 지문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이미 출석에 하는 지문이다. 그죠? 이미 출석에 따라도 하해가 불성립하면 숫자. 그죠? 이를 내에. 그죠? 이를 내 소를 제기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 다음 169조죠. 중단은 당사자 및 성계인 간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지명관계상 뭐요? 우리가 더 많은 숫자는 볼 수 없다. 그죠? 이런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민법 총칙 진행될 것이죠. 자, 대부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지문이었지만 일부 지문은 힘든 지문이 있었죠. 그런 어떤 비율만큼 민법 총칙에서 지문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지문들은 항상 뭐예요? 우리가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계산적으로 뒤로 미룬 겁니다. 근데 민법 총칙은 대부분은 우리가 안 봤던 문제는 없어요. 다만 전략상으로 뒤에 푸는 문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풀더라도 확신할 수 없는 난이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물권법 채권 보면 아예 손댈 수 없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예요? 아예 손댈 수도 없기 때문에 손을 대는 순간 손해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집중입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으로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